여기 있어. 그렇지. 자, 4부입니다. 4부. 역동적인 화학 반응. 자, 이 파트에서는 그 목차부터 볼게요. 자, 이게 2장 넘기시면 목차 있죠? 동적 평형이 있고요. 동적 평형. 그 다음에 물의 자동 이온화를 배울 거고요. 이 물의 자동 이온화는 양이 되게 적은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염기의 중화 반응이 있고, 산화환원 반응이 있고, 화학 반응에서의 열 출입이 있는데, 화학 반응에서의 열 출입도 되게 내용이 작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한 3개 또는 4개 정도의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16번부터 20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2파트나 있어요. 네, 중화 반응 파트하고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16번에서 20번까지 나오는 문제 중에 킬러 문항 정도는 안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전 문항을 풀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가자. 그러니까 내신 실전 문항을 풀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가자. 수능 킬러 문항을 푸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계를 지키지 않고 가면 모래 위에 탑이 돼서 알겠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화학평형입니다. 화학평형 단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내용을 시작하거든요.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내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평형이라는 단어가 양적 관계에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왜 양적 관계에서는 의미가 없었냐면 시험 문제 생각을 해봐. 시험 문제가 전부 다 뭐였냐면 누구 하나를 반응을 다 시키거나 아니면 둘 다 반응이 끝나거나야. 그죠? 반응이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파트는 뭐냐면 반응이 끝나지,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끝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반응물이 다 생성물로 가잖아요. 반응물이 다 생성물로 가지 않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이런 약속이에요. 스몰 a, 라지 a 플러스 스몰 b, 라지 b가 스몰 c, 라지 c 플러스 스몰 d, 라지 d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부터 이제 그 약속을 배우는 건데요. A, B는 무조건 반응물이에요. 다시 화살표 왼쪽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반응물이에요. 그 다음에 C, D는 무조건 생성물이에요. 그래서 A, B가 C, D가 되는 반응, 즉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합니다. 정반응. 정반응이라는 뜻은 뭐냐면 역반응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정의 반대가 역일 거 아니야. 그죠? 역반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생성물이 다시 무엇으로 가는 거? 반응물로 가는 역반응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성물로 갔어. 근데 다시 생성물이 어떻게? 반응물로 돌아와. 이런 건 안 배워요. 아시겠죠? 그런 걸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 반응이 끝나는 거고 그걸로 다 문제를 풀고 그걸로 다 개념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다가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되는 역반응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리버서블 리액션,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일리버서블만 배웠어요. 비가역 반응만 배웠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 걸 배웁니다. 역반응이 가능한 것.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H2O 리퀴드와 H2O 가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H2 리퀴드가 H2 가스가 되는 반응은 뭐죠? 이걸 뭐라 그래? H2 리퀴드가 가스가 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물이고, 그렇죠. 얘가 물이고, 얘가 뭐예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기화라고 그러죠. 되셨나요? 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물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죠? 액화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그 중에 끓음이 있죠. 끓음. 끓음이라는 현상은 뭐냐면 바로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기화와 액화예요. 끓음이라는 현상은. 그쵸? 근데 그거 말고 끓는 점이 아닌 온도에서도 그러면 물이 증발할까요? 증발합니다. 그래야 빨래가 마르죠? 우리가 빨래를 100도씨까지 가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끓는 점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고, 그죠? 끓는 점에서 일어나지 않는 기화를 증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온도에서 일어나는 액화를 응결이라고 합니다. 증발, 응결, 뭐 이렇게. 되셨나요? 되시죠, 안 되시죠? 되시죠? 오케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거 상평형에서 열심히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왜 예를 들었냐면, 생각해보니 그래. 빨래를 널어놨는데 빨래가 마르거든? 그러니까 증발을 한 거잖아? 그런데 어제나처럼 습도가 되게 높아. 눈이 오고 막. 그럼 그 빨래가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눅눅해지죠? 그 가역 반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어요. 빨래가 말랐다가 다시 눅눅해졌다. 말랐다가 눅눅해졌다. 이게 가역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네. 되셨나요? 그 중에 교과서에 나온 거는 되게 특이한 내용인데요. 자, ENO2가 N2O4가 되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자, NO2는 이산화 질소고요. N2O4는 사산화 이질소예요. 아시겠죠? 이름 봐라. 그죠? 근데 이 중에 누가 갈색이냐면 얘가 갈색이에요. 그리고 얘가 무색이에요. 아시겠죠? 자,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자, 실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자, 끓는 물이 있죠? 끓는 물? 뭐 100도씨 그러면 끓는 물이라고 써놔야겠다. 끓는 물 있고, 그 다음에 얼음물이 있어요. 얼음 0도씨 얼음물이 있어요. 얼음물.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뭘 한다고 질문을 해?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얼음물에서 실온에서 끓는 물로 갈 때 색깔 변화가 어떻게 되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어떻게 돼요? 이게 살짝 갈색이고요. 옅은 갈색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짙은 갈색이고, 아주 옅은 갈색. 그러니까 거의 무색에 가깝죠? 거의 무색에 가까워요.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온도를 올려주면, 얼음물을 온도를 올려주면, 얼음물 안에 들어있는 NO2, 이 개를 온도를 올려주면 짙은 갈색으로 가거든요. 근데 갈색이 어느 쪽이죠? 갈색이 반응물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온도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반응이 우세하나요? 역반응이 우세한가요? 역반응 우세라는 거예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이 우세합니다.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이 우세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 중에 누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자, 온도를 올려주면 누가 더 빨라진다고요?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건, 역반응 속도가 더 빠르구나, 이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이 우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도를 낮추면 정반응이 빠르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 말 안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러니까 어찌됐건 온도가 높건 낮건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지?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셨나요? 이게 왜 교과서 대표적인 예로 들어있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상온 온도에서는 이런 거죠.
상온 온도에서 딱 이렇게 정했어요. 상온 온도에서는 그 옅은 갈색이 안 변하겠네? 다시. 내가 상온 이렇게 정했어. 온도 올리거나 낮추지 않고 상온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 상온에서는 그 색깔이 갈색이 되거나 무색이 되지 않죠? 맞아? 색깔이 계속 유지될 거 아니야? 겉으로 보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정반응이나 역반응이나 서로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그걸 화학 평형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온도가 일정하게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반응이나 역반응이나 안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걸 화학 평형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이런 거야.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어요. 이게 뭐 할 때 많이 쓰냐면 연소 생성물 중에 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많이 쓰거든요. 만약에 연소 반응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연소 생성물 중에 물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가져다 대잖아? 그러면 그 얘가 물을 먹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붉게 변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COCl2 6H2O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코발트색, 푸른색이야. 코발트색. 알겠죠? 코발트빛 바다 알죠? 바다 색깔. 근데 얘 붉은색이야. 수화물이 만들어지면. 실험에다 쓰고 좀 이따가 말려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파란색.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석회동굴과 종유석, 석순의 생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배운 건 비가역 반응이죠. 그죠? 반응물 넣어놓으면 생성물로 가고 끝나는 거. 다시 안 와. 그죠? 갑니다. 연소 반응. 생각해봐요. 우리가 연료를 연소해서 열심히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연료가 아까워. 그럼 어떻게? 역반응을 해서 천연가스를 모아가지고 연료를 전혀 안 쓴 것처럼 만들어. 그럴 수 없어요. 알겠죠? 불가능하죠? 그죠?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이 터졌는데 다시 모아가지고 터지지 않은 척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소, 폭발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느린 산화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과일이 익었어요. 근데 어떻게? 난 맨 처음으로 돌려놓고 싶어. 그래서 꽃으로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 기체가 발생해서 빠져나갔거든요. 다시 화반응을 일으켜서 기체가 발생해서 빠져나갔어요. 알겠죠? 근데 그걸 돌려놓을 수는 없죠? 됐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기체 발생 반응을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발생 반응인데 밀폐된 용기 내부에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가역 반응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밀폐된 용기 내에서 기체 발생 반응은 밀폐된 용기 내에서 하면 가역 반응일 수도 있어요. 다시 중화 반응. 중화 반응도 산하고 염기하고 만나가지고 염과 물이 생겼거든요. 근데 원래 산과 염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선생님, 그거 전기 분해하면 되는데요. 그거는요. 이 반응이 아니라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가 된 다음에 B가 C가 됐다가 다시 A A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같은 반응에서의 가역 반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했어요. 애들한테 이거 설명해 줄 수 없고. 그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B가 C로 갔다가 다시 A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반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설명해 줄까 말까 하다가 그 선생님하고 너무 친해서 설명 안 해주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다시 갑니다.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 자, 앙금이 만들어졌거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아니요. 네. 이제 대학 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애들이 있다고 배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학 가서 배우세요. 오케이? 자, 동축평형으로 가면 동축평형으로.
자, 세 가지 배우겠습니다. 동적 평형 중에 상평형, 화학평형, 용해평형 이렇게 세 가지 배웁니다. 동적 평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했던 말인데요. 동적 평형 뜻이 이런 거예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져서 외관상, 그죠? 외부에서 볼 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오케이, 그걸 화학평형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굉장히 신기한 특징이 있는데 이런 거죠. 서로 다른 상,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다른 상이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다시.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인데 제가 가역 반응이 일려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얘가 일로 갔다 다시 얘가 일로 오는 애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이 같은 곳에 존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상에는 뭐가 있죠? 상? 페이즈?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상태. 아시겠죠? 오케이, 말이? 네. 나중에 이제 상 변화를 페이즈 체인지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자, 페이즈. 발음을 이상하게 했네. 하여튼. 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페이즈. 이런 답답한 놈. 자, 물의 증발 광증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자, 이거야. 물을 집어넣어 놓고 뚜껑을 닫았어요. 알겠죠?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물을 그 플라스크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뚜껑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띵 하고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물이 수증기가 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온도가 딱 정해지면 뭐가 존재하냐면 증발 속도가 일정합니다. 알겠죠? 증발 속도를 바꾸려면 온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다시 증발 속도를 바꾸는 방법은 온도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조건 다 주어지고 증발 속도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알겠죠? 자, 갑니다. 이 안에 수증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처음에 시간이 제로일 때 맞죠? 그러면 응축 속도는 0이었어요. 근데 수증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일 말고 그 만들어진 수증기가 도로와 미탑을 원래 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겨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아지죠.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면 상평형이라고 해요. 속도가 같아진 상태. 동적 평형 중에 이거는 이제 상에 관한 얘기죠. 액체와 기체의 상. 되셨나요?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이 시점이 상평형에 이르는 시점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보통 이게 문제에 뭐로 나오냐면 화살표 개수로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증발하는 화살표 3개. 첫 번째 비커에는 없다가 두 번째 비커에는 화살표 하나, 그 다음에는 셋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나가는 거 3개, 들어오는 거 3개. 그럼 뭐라고요? 상평형 상태. 됐죠? 자, 그럼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상황은 뭐라고요?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상황은 이거.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수증기와 물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상이한 상이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브로민 가지고도 실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 플라스크 내에다가 뭐만 집어넣는다고요? 브로민 액체만 집어넣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브로민 증기가 생기죠. 근데 브로민이 무슨 색깔이냐면 젓갈색이에요. 우리 통과 때 배우셨을 텐데 안 배우나?
배우셨을 텐데. 브로민 젓갈색이에요? 젓갈색 증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 증기가 돼서 젓갈색이 되게 진해져서 완전히 젓갈색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더 이상 젓갈색이 진해지지 않습니다. 자, 더 이상 색깔이 진해지지 않는 그 순간이 뭐죠? 상평형에 이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거기 옆에 내용 써 있는 것 중에서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젓갈색이 진해지지 않는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더 이상 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액체만 넣어놓으면 그 투명한 공간이니까 거기에 이제 증기가 생기기 시작해서 젓갈색이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젓갈색이 증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진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상평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갑니다. 화학평형입니다. 화학평형 얘 가지고 이제 설명해요. 화학평형 얘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가 설명을 덧붙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ENO2가 N2O4가 돼요. N2O4 되셨나요? 근데 처음에 뭐만 집어넣었느냐? 거기 농도 그래프가 있거든요. 자, 농도 그래프가 있는데 처음에 N2O4만 집어넣었어요. 이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다시 처음에 NO2는 없었고요. N2O4만 집어넣었어요. 이런 그래프예요. 다시 이 그래프 해석부터 배우셔야 돼요. 효영 씨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N2O4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감소해요? 증가해요? N2O4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헐! 자, 봐요. 대답이 안 나오면 옆에다 따로 제가 설명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억나요? 반응 기억나요? 나중 이렇게 됐어요? 자, 처음에 내가 얼마만큼 넣느냐 뭐 A만큼 넣었다 이거죠. 되셨나요? A만큼 넣었어요?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요 N2O4의 양이 A만큼 이렇게 넣었어요. 되셨나요? 농도가 A만큼 이렇게 그래서 N2O4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얘는 사라집니다. 몇 개씩? 하나씩. 자, N2O4 하나 사라지면 NO2 몇 개 생겨요?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다시 N2O4 하나가 사라지면 2개 생기죠? 되셨나요? 플러스 EX 됐죠? 됐어요? 그럼 얘는 몇 개 생겨요? EX개. 얘는 A-X개. 됐죠? 되셨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화학평형이에요. 되셨나요? 자, 이제 갑니다. 즉 A에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얼만큼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됐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그때까지 N2O4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얘가 NO2 그래프, 얘가 N2O4 그래프. 되셨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게? 그러니까 여기가 A-X일 거 아니에요. 그치? A-X. 맞죠? 평형 상태 농도. 예. 그러니까 변한 양이 X만큼. 됐죠?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갑니다. 그럼 이게 뭐게? EX. 됐죠? 되셨나요? 네. 선생님 그림이 이상한데요. 여러분 알아서 잘라서 이렇게 네, EX가 너무 크군요. X보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생각해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화학 평형에 이르는 순간이 언제예요?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거. 화학 평형에 이르는 시간은 이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 이 시간이 화학 평형에 이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부터는 내가 마이크 보통 내리고 얘기하는 건데 잘 생각해봐. 그럼 이런 거야. N2O4 하나가 NO2 두 개가 되는 속도와 NO2 두 개가 만나서 N2O4 하나가 되는 속도가 같아진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다시. NO2 두 개가 만나서 N2O4 하나가 되는 속도. 그걸 뭐라 그래요? 정반응 속도와 두 번째, N2O4 하나가 잘라져서 NO2 두 개가 되는 속도. 그걸 역반응 속도라고 하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화학평형이야. 아시겠죠? 됐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써놓으면 애들이 틀려요.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 열심히 알아들었대. 근데 집에 가면서 도대체 내가 뭘 배운 거야? 그리고 집에 가? 근데 이게 웃기는 건 나중에 문제에 우리나라 말로 나오면 다 틀려. 아시겠죠? 자, 갑니다. 화학평형의 특징. 첫 번째, 가역 반응에서만 성립합니다. 이 화학 반응의 평형의 특징의 별표 3개. 네, 안 나오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안 나오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안 나오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갑니다. 가역 반응에서만 성립합니다. 오케이. 자, 어떤 걸 화학평형의 특징이라고 하냐?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습니다. 세 번째, 무조건 아무리 적은 양이더라도 발응물이나 생성물이 모두 공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9%의 생성물, 1%의 반응물이라고 해도 어찌됐건 양쪽이 다 존재해야만 화학평형이야. 예를 들어 100% 생성물만 존재한다. 그럼 뭐예요? 가역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0도씨 물에다가 N2O4를 집어넣었더니, 그죠? N2O4만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주목 봐요. 얼음물에다가 비कर 넣고 N2O4만 집어넣었더니 온도를 올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옅은 갈색에서 짙은 갈색까지 가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가역 반응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야. N2O4가 생성물이거든? 그래서 생성물을 막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게 반응물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하셨죠? 지금 생성물을 집어넣어놨는데 어떻게 했다고? 반응물이 생겨난다는 뜻이니까. 오케이? 공존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요걸 화학평형의 시간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에? 이 뒤로 뭐가 유지된다고요? 농도가 유지되죠? 그죠? 농도가 유지되죠? 네. 그래서 그 시간대를 내가 뭐라고 했어요? 화학평형에 이르는 시간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셨나요?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네. 네네. 상평형과 화학평형은 뭐가 다르냐? 이 상평형은요, 솔직히 말하면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상평형은 이거 물리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상평형이라는 건 물리적 변화에서도 가역 반응이 있다는 뜻이고요. 왜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화학 결합이 재배열돼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게 화학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 화학평형은 왜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얘 상평형은요, 화학 평형이 아니에요.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또 화학 반응이 아닌 거 하나를 더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용해 평형이에요. 자, 용해 평형.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농도를 배웠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용해라는 현상이 뭐죠? 용매에 용질이 녹아 들어가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용액이 만들어지는 건데, 됐죠? 이게 용액이 다시 용매와 용질로 어떻게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소리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에다 설탕을 녹일 때 설탕을 이렇게 녹이다 보면 처음에 조금씩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싹 다 사라져요. 근데 어느 순간 막 이제 집어넣고 막 돌리다가 가만히 놔두면 설탕이 있어요. 그대로. 맞죠? 분명히 내가 방금 전에 저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 젓다가 가만히 놔두니까 좀 있다가 설탕이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도로 설탕이 석출돼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네.
이게 과포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포화된 양만큼 석출돼서 나온 거예요. 중학교 때 용해도라는 거 배우셨으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바리? 네. 네, 거기서 이제 수화과정이라는 걸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물에다가 소금 녹이는 게 있는데 물에다 소금 녹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란 건 NaCl이고요. NaCl. NaCl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되셨나요? 그런데 이게 비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물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물은 H2O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실제로 동그랗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 다 잡아먹었죠? 전자구름을?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한 게 전자구름이거든요. 전자구름을 누가 다 잡아먹었냐면 산소가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리디한 거지. 애가 탐욕스러워. 전자구름을 싹 뺏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생겨. 이런 분자를 뭐라면 극성 분자라 그래요. 부분 전하가 발생한 분자. 되셨나요? 그리고 그 부분 전하가 상쇄되지 않아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극성 분자가 있는데 이러면 머리 쪽은 마이너스 전하고 다리 쪽은 뭐야? 다리 쪽은 플러스 전하인 거죠. 부분적인. 자, 그러면 물속에 Na 플러스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면 주변에 물 분자가 최소 4개 이상. 자, Cl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그러면 주변에 물 분자가 최소 4개 이상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리의 위치 보시면 알아요? 자, 플러스 전하를 누가 감싸주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가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되게 녹아들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 마이너스 쪽은 다리로 감싸, 다리로. 기분 나쁘겠다, 그죠? 됐어요? 됐어요? 우리 아들하고 나 같이 잘 때 우리 아들이 자꾸 이렇게 발로 뻗팅기면서 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니까 봐주지. 그죠? 그 아들 아니었으면 그걸 봐줄 수가 없지. 그지? 어찌됐건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는 그걸 다 봐주고 있단 말이야. 엄마 아빠인가 봐. 그지?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용매화라고 합니다. 용매화. 근데 결국엔 용해가 된다는 건 용질이 용매화 된다는 뜻인데 그때 그 사용한 용매가 물이면 우리가 수화라고 불러요. 수화. 하이드레이션. 이렇게. 되셨나요? 됐죠? 되세요? 자, 그러면 소금이 녹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 소금이 녹는다는 건 만약에 소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Na 플러스가 이렇게 튀어나가고 Cl 마이너스가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야. 그지? 됐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물 분자가 감싸서 잘 어떻게 수화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랬다가 그 애들 중에 다시 어떻게 하냐면 다시 NA하고 Cl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애가 있다고. 이해했지? 그러면 하얀색은 뭐라고? 용해. 그죠? 빨간색은 뭐라고? 석출. 이런 거지.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아지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용해 평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의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게? 중학교 때 용해도 때 배웠다 그랬죠? 그때 용액을 뭐라 그래? 포화용액.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럼 포화용액이 되면 무슨 속도하고 무슨 속도하고 같아진 거라고? 용해되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진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쉽죠? 네. 쉽죠? 네, 쉽다고 해주세요. 네, 이제 산과 연기 공부하러 들어가겠습니다.